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정책 자금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때 각각 어떤 조건과 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정부가 제공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정책 자금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업 유형에 따라 대출 조건과 절차가 달라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얼마 전 저희 쪽에 남겨주신 상담 문의를 보자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생활 속 혁신 기업가로 선정되어 2천만 원 자금을 받았는데 추가로 소진공 대출 진행 가능할까요? 올해 창업 5개월쯤 신용보증재단에서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추가로 받는 게 가능한가요? 사업자 운영한 지 지금은 1년이 넘었습니다. 매출은 1억 5천만 원 정도이고요. 이를 종합해서 오늘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위한 정책자금 대출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는 누구나 정책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성공연구소의 최수진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자금 사업자 대출, 즉 융자계획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구분하여 공고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공고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이 주로 개인 사업자로, 중소기업이 주로 법인 사업자로 구분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는 직원 수와 매출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분류하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대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업 유형에 따라 대출 조건과 심사 기준이 달라지므로 오늘 영상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공고에 나온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별로 정책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정책자금 사업자 대출 공문을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은 올해 1월에 공고된 자료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자신의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공문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계획,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두 가지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 1월 4일 나오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그리고 융자 한도 및 금리를 보면은 융자 한도는 최대 5억 원, 최대 5억 원이다. 근데 후반에 다시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 5억 원은 운전자금이 5억 원은 아니다. 운전자금은 아니다. 어찌됐든 소상공인들, 주로 개인 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한도는 5억 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통해 후반부에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대자금은 융자 한도 5억 원과 별도로 운영한다. 이건 국가재난 같은 경우나 예전에 이제 포항이나 지진 발생 시 나왔던 그런 자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해당이 안 됩니다.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분기별로 이렇게 변동금리로 발표를 합니다. 어디서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공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신공 홈페이지에서 공지한다 나오죠. 소진공에서 분기별로 나오는데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2024년도 4사분기 기준금리는 3.12%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가상금리를 추가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개인의 대표자의 신용점수, 사업장의 매출, 영업이익 이런 거를 도합해서 가상금리가 붙는데 가상금리는 적게는 0.6%, 많게는 1.2% 해서 보통은 1%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금리 3.12에서 가상금리까지 붙이면은 한 4% 초반에서 적게는 3% 후반, 많게는 4% 초중반까지 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올해 기준입니다. 여기 이제 융자 방식은 직접 대출 있죠. 기관에서 바로 돈을 내주는 경우. 대리대출은 뭐죠? 내가 거래하고 있는 주 거래 은행을 가서 이 기관에서 받은 담보, 보증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심사를 받는 경우를 대리대출이라고 합니다. 모든 여기 융자 신청 접수는 일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우리가 소진공 말고도 또 한 군데 있죠.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 기관은 지역마다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신용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재단을 많이 혼동하세요. 내가 개인 사업자이고 소상공인이다 라고 하면은 대개 신용보증재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 접수 시기가 나오는데 대리대출은 1월 8일, 직접대출은 1월 15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이 구분지어서 실시가 될 거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월 거의 중순에 가깝기 때문에 두 달 후면은 마찬가지 25년도 정책자금 대출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보면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이 있는데 소상공인 대상으로도 이 대출의 상품이 종류별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효과는 못 보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경영 안전 자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운전 자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은 최대 한도가 여기 나와 있죠. 기업당 7천만 원. 이건 최대 한도예요. 내가 매출이 10억이 돼도 내가 소상공인이고 개인 사업한다고 하면은 기업당 7천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이게 한도다. 그리고 이제 특별 경영 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긴급 경영, 뭐 장애인, 저신용, 대도전, 청년고용, 대환대출 이런 것도 지금 대출 한도가 잡혀 있어요. 여기 적게는 3천만 원, 많게는 1억 원까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일반 개인 사업자들은 최대 한도는 7천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 경영 안전자금에는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이 두 가지 다 있다. 우리 앞전에 설명했던 일반 경영 안전자금, 우리가 흔히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대리대출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리대출은 두 번의 은행 가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기 때문에 100%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감액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 직접대출에 내가 해당되는 업종이나 이런 자금에 해당된다 라고 하면은 무엇보다 대리대출보다는 직접대출로 먼저 신청을 하셔라. 그리고 이 긴급 경영 안전자금은 대리대출, 직접대출이 다 있는데 이게 해당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지역경제 위기가 오는 경우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7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 기업당 1억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면서 우리가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7천만 원까지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작년에는 이벤트성으로 많이 나왔고 올해 2024년도부터는 이렇게 딱 픽스돼서 주기적으로 다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도 직접 대출인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여기 보시면은 저신용자 나이스로 744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전에는 여기서 안 받았어요. 근데 요 저신용자 대상으로 소상공인 자금 상품이 나오면서 요 저신용자도 받긴 하는데 1년에 몇 번 안 받습니다. 그리고 공지가 떠도 예산이 금방 소진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고 점수가 많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나 개인 사업자분들이 나이스 점수가 많이 낮기 때문에 요 상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7천만 원이지만 요 상품은 최대 3천만 원이다. 이거 3천만 원도 기존에 내가 정책자금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감액이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면서 개인 사업자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내가 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시면은 운전자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운전자금, 시설자금은 부동산이 아니고 기계나 설비 도입 등에 따른 자금으로서 대출 한도가 운전자금은 1억 원, 시설자금은 5억 원. 그래서 앞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융자의 한도가 5억 원이 나왔던 이유가 이 시설 자금이 최대 5억 원이기 때문에 5억까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내가 제조업을 하고 있으면 운전자금은 1억 원까지. 내가 이 제조업이다라고 하면은 운전자금은 7천만 원까지라고 보시면. 그리고 제조업을 하지 않고 시설 자금을 신청할 수는 없고, 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대리대출이다. 대리대출은 이 정책자금 기관에서 보증서를 발부를 받아서 혹은 확인서를 발부받아서 은행에 가게 되면은 은행별 자체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 받았던 운전자금 1억 원이나 시설자금 5억 원까지 풀로 안 나올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소상공인의 융자, 정책자금 대출,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요 제외 업종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제외 업종은 이렇게 도박, 사행성, 약국, 한약, 유흥주점, 금융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렇게 도박, 사행성, 이렇게 요런 쪽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요 업종은 정책자금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자 대출은 불가하다 하시고, 요 두 번째,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 소상공인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매출의 기준이 적어도 10억 원 이상. 물론 업종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면서 중소기업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은 소상공인과 달리 매출이 좀 많고, 매출의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10억 원 이상 이렇게 되는데, 개인 사업자가 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법인 사업자들이 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일단 공고 내용의 포인트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요 내용은 주로 우리가 중진공이라고 하죠. 이 공고 내용은 중진공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크게 여기 나와 있듯이 자금 용도에 따라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운전자금은 회사의 그 경비나 인건비, 임차 보증금 여기 다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이 소상공인과 달리 여기 중소기업에서 얘기하는 시설자금은 기존의 소상공인들은 설비 구입자금만 해당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사업장이나 건축,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한다, 공장을 또 내가 사려고 하는데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융자 한도는 기업당 60억 원이다. 제가 소상공인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한도는 5억 원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중소기업은 60억 원이다. 이것도 운전자금만 60억 원은 아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시설자금을 포함해서 60억 원까지 가능하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 금리가 있는데 소상공인 편에서도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있어요. 하지만 소상공인에서 발표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때는 3.12%라고 한다고 하면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8%대라고 보시면, 그리고 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아무래도 소상공인보다 자금이 한도가 크기 때문에 못해도 1억 이상 하기 때문에 서류 작성이 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서 있죠. 이걸 뭐 10페이지, 20페이지 이렇게 이상 작성하지는 않고 보통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간략하게 작성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과 달리 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융자를 결정하는 심사하는 기간, 내가 돈을 받기까지 길면 30일, 짧으면 2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중소기업, 이 중진공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짧아도 한 달, 길면 3개월까지 소요됩니다. 이 점 꼭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에서도 아까 소상공인처럼 이 자금의 상품처럼 종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사업별로 정책자금이 종류가 있다. 일단 첫 번째, 시설자금에 따라서 7년 미만, 7년 이상, 그리고 이 업력에 무관하게 이 자금의 용도에 맞게끔 해당이 되면은 해준다. 대출안도 나와 있죠. 이건 시설자금이기 때문에 시설자금이 보통 60억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대조 현장 스마트화 재원 사업, 이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억까지도 가능한다. 그만큼 대출한도가 많다는 것은 거기에 상응돼서 대출도 쫓아와야 된다.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장들이 신청하는 운전자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년 미만 한도 나와 있죠. 5억. 대출기간 거치기간 나와 있듯이 7년 이상 똑같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운전자금은 5억까지고 시설자금은 보통 60억까지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력과 무관하게도 운전자금도 이렇게 대출 한도가 나와 있다. 여기 이제 10억도 있는데 이 10억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출을 한다거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자연재해, 해외 재난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5억이 운전자금을 쓸 수 있는 최대 한도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요즘 이제 청년 창업자금으로 이 중진공에서도 이 청년 전용 창업자금이 존재합니다. 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우리가 만 34세 이하가 있는 경우 청년 창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 중진공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는 만 39세 이하라는 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업력 3년 미만의 인 경우, 이때는 보시면 여기도 나와있지만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한데 이 자금은 직접 대출로 2.5% 고정금, 엄청 낮습니다. 고정입니다. 변동이 아니라. 근데 이 청년 전용 창업자금은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발표 평가를 통해서도 진행을 한다. 보면은 자금 신청 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대출한,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창업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제조나 혁신형이나 아니면 개발을 한다거나 요럴 때는 좀 수월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창업 기반 지원 자금, 우리가 업력 7년 미만이라고 했죠. 직접 대출 있고 대리 대출 있고 성장 공유형이 있는데, 이 대출 한도는 연간 60억 원. 여기 조그맣게 써 있죠. 운전자금은 5억 원까지. 이 60억 원은 시설자금. 시설자금은 제조업만 해당이 된다. 비제조업인 경우에는 받기 어렵다. 대출 기간 여기 써 있죠. 시설 자금인 경우에는 운전자금은 5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종류의 공문을 보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대출 차이를 알아봤어요. 소상공인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즉 소진공과 지역마다 있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 대출, 즉 융자를 신청하면 되고요. 본인 사업장이 소상공인보다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먼저 중소기업진흥공단, 앞전에 공문을 통해서 중진공이라고 얘기했던 이 대출은 전국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인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여기는 기술력이 입증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여기 또한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 그리고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자, 이 제조업인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기도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결산서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물론 똑같이 복식 부기를 하고 있지만 개인 사업자는 불투명하고 법인 사업자는 그나마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가 다르고 유리한 측면도 다소 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정책자금 대출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은 사업 유형과 재무 상태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므로 적합한 기관과 대출 조건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 후에는 철저한 상환 계획을 세워 개인 및 법인의 신용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책자금을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 성공을 꼭 이루시기 기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자금 컨설팅을 통해 제 경험과 해결 방안을 고객에게 전달하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제 솔루션으로 고객의 사업에 실제로 도움이 되어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 큰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유튜브를 통해 더 많은 시청자들과 상담 사례와 성공 스토리를 다양한 형식, 인터뷰나 상담 내용 공유, 현장 상담 등으로 공유하며 이 행복을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영상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